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괜히 만기일에는 여러 가지 증시 재료들이 신경 쓰이는데요. 이런 날 악재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더욱더 하락 쪽으로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를 보면 뚜렷한 호재도 없었지만 이렇다 할 악재도 없었습니다. 소매 판매 지표가 부진했는데요. 이것을 오히려 다소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미국 증시 혼조 양상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이런 부진한 미국의 경제 지표 때문에 늦춰질 수 있겠다라는 심리가 퍼졌는데요. 오늘 혹시 모를 변동성과 수급 변화 그리고 관망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바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이 있는데요. 일단 금리 동결이 예상되고는 있지만 혹시나 모를 또 깜짝 금리 인하를 시장 일각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이 금리 결정도 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망세가 오늘 또 장중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오늘 삼성 SDS 보호 예수 물량이 해제가 되고 또 오늘 개장 직전에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 여러 가지 각 업종에 어떤 여파를 또 미치는지 흐름들이 나타나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금리와 주식에 대한 코멘트 한 가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과거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때 채권 시장에서는 3개월 전에 주식시장에서는 1개월 전에 이것을 반영했다. 선제적인 어떤 반영들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벌써부터 채권 금리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죠. 3개월이라는 계산을 해본다면은 미국이 한 8월 정도는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인데 시장에서는 9월이나 12월로 예상을 하고 있죠. 이렇게 시장에서 선제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까지 변동성에 대비하는 전략을 세우자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채권 금리 상승이 중장기적인 호재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나타내는 요인이 된다. 이런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시장의 모습 알아보겠습니다. 목요일장 박상정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오늘장 분위기 유가증권 시장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자면은요, 이 대형주, 수출주들 쪽보다는 이 소비자 쪽으로 매기가 쏠려 있는 양상이고요. 이와 함께 코스닥에서는 그동안 잘 갔던 테마주들뿐만 아니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테마주들까지 동반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상황부터 체크하겠습니다. 2100선 위에서는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아직까지는 좀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보합권 내에서 등락 과정이 이어집니다. 현재 지수 보시면은 전거래일 대비 0.23%의 상승입니다. 2118.96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보시면은 오늘장 10일 이동평균선 위로 좀 올라서는 흐름입니다. 분봉도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종가보다는 약간은 좀 위에서 출발을 하긴 했는데요. 오늘장의 변동폭은 상당히 좀 제한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2100선 위에서 흐름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어서 수급 상황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장 보시면은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수매도 오가면서 아직까지는 좀 뚜렷하게 포지션 구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주 소폭의 매수 우위만을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이 지금 관망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의 매수, 기관의 매도로 현재 수급 구도는 구축돼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450억 원 정도 사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550억 원 정도 팔고 있는 양상입니다. 현재 수급 포지션은 좀 큰 폭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을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국면이고요. 이어서 업종별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요, 좀 어제 그리고 그제 최근 들어서 강세 흐름을 나타냈던 보험과 은행주들의 약세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장에서 좀 이 의료 정밀을 비롯해서 몇몇 업종들은 강합니다. 우선은 하락 업종부터 챙겨보시면은요, 보험 업종 2% 넘게 밀려나고 있고요. 은행과 금융, 운송장비, 통신순으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이 보험주 그리고 은행주 오늘 밀리는 것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장에서 삼성생명을 필두로 해서 후실적 내놓으면
몰리면서 보험주들이 상당히 좀 강했었죠. 그런데 하루 만에 이런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은행주까지 뿐만 아니라 이 두 업종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게 바로 금리 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내일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을 하는데요. 채권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동결을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우선 종목들 움직임만 놓고 보면은 약간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상승하는 업종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요. 의료정밀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합니다. 사실 이 의료정밀 업종 내에는 단 5가지 종목밖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KC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이 반도체 관련주거든요. 그런데 업종 구분으로 봤을 때 의료정밀에 포함되기 때문에 업종지수 강합니다. 약간의 착시 효과 감안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통 오늘 상당히 흐름 좋습니다. 대형 백화점주들 어제 삼총사가 모두 다 상승 흐름 나타냈는데 오늘도 그런 양상 띄면서 2%대 상승, 건설, 비금속 광물, 의약 순으로 1% 이상의 상승 흐름 나옵니다. 아무래도 좀 금리 결정에 포커스가 맞춰지다 봅니다. 종목들 보시면은 보험이나 은행은 밀려나지만 또 금리를 인하했을 경우에 수혜주로 분류될 수 있는 건설주 오랜만에 힘을 내고 있다는 것 또 상통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 보시면은요. 유통주들의 강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 이 신세계를 필두로 해서 상승 흐름이 조금씩 나타나나 싶었는데요. 매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오늘도 강합니다. 현재 주가 흐름은요. 5%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그룹주로 좀 묶어볼 수 있을 텐데요. 이마트도 3%대 상승입니다. 백화점주 롯데쇼핑도 3%대 상승, 현대백화점도 비슷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둘씩 공개되는 실적이 딱 좋다라고만 평가하기는 힘든 상황인데요. 이것보다 좀 면세점과 관련된 개별 모멘텀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가격 메리트, 앞으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리면서 유통주들 매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장은 편의점 관련주들 두 종목도 나란히 상승 흐름 나타내는데요. BGF 리테일, GS 리테일 3%대 상승 이런 업황과 관련해서 증권가의 긍정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관련된 종목들 흐름 양호합니다. 수출주의 빈자리를 내수주, 소비재 섹터, 유통주 섹터가 메우고 있는 시장 분위기인데요. 그럼 오늘 여의도 특징주는 NC소프트입니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서 살펴보시죠. 네, NC소프트 어제 장중에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주춤했습니다. 예상치를 채우지 못했는데 하반기에 대기하고 있는 신작 모멘텀들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어제 주가 6%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증권가의 평가들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 KDB대우증권에서 27만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성장 배당주 찾기라는 제목이고요. 포인트 보겠습니다. 1분기 인센티브 지급 때문에 부진했던 실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2분기 수익성이 회복될 것이다. 하반기에 실적과 모멘텀이 집중된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리니지 이터널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배당 수익률 1.6% 수준으로 배당에 대한 매력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1분기 인센티브가 90억 원 지급되면서 영업이익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분기 수익성이 회복되고 3, 4분기 실적과 모멘텀이 집중된다고 하는데요. 그림 보시죠. 내년 상용화할 계획인 대작 리니지 이터널의 첫 번째 테스트가 6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길드워2 확장팩의 미국, 유럽 진출, 팡야 모바일, 아이온 레기온스, 중국 불소 모바일, 리니지 모바일 등 모바일 게임 상용화가 각각 계획돼 있는데요. 리니지 이터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1.6% 수준의 배당 수익률을 감안하면 성장 배당주로서 NC소프트의 주가가 목표 PR 22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다음 리포트 하이투자증권입니다. 목표 주가 2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온라인 게임 안정성에 모바일 게임 성장성까지 앞으로 밸류에이션이 레벨업 된다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포인트 보겠습니다. 1분기 일회성 비용 때문에 컨센서스를 밑돌았다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 온라인 모바일 게임 신작 출시 모멘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기대가 높아진다라는 관점인데요.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다양한 신작 준비 상황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하반기에 출시 예정돼 있는데 점차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모바일 게임 출시들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러한 기대감이 점차 고조되는 가운데 모바일 게임 출시 성과가 가시화될 때 모바일 게임 성과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레벨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건데요. 목표 PER을 글로벌 동종업계 수준인 20배로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리고 업종 내 탑픽으로 추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리포트 보시죠. KTB 투자증권입니다. 목표 주가 20만 원으로 유지했고요. 투자 의견, 홀드, 보유로 제시했다는 점 다소 보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증권사인데요.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다라는 제목입니다. 포인트 보겠습니다.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서 앞으로 주가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일부 게임들은 기대감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연말 리니지 이터널의 성공 가능성은 높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기대감 부여는 부담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네요. 그림 보시죠. 그동안 NC소프트 주가를 이끌었던 주가의 이벤트들을 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런칭할 라인업들 MXN, 온라인, 불소 토그, 아이옴 레기온스에 대한 기대감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올 연말 런칭할 리니지 이터널은 성공 가능성이 높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중국 진출 게임들이 성공하지 못했고 모바일 캐주얼 게임들 역시 흥행 성적이 저조했던 점은 과도한 기대감 부여의 부담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온라인 게임 시장 5% 미만의 저성장 구간이고 국내의 온라인 게임은 마이너스 3%의 역성장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그림 보시죠. 자, 이제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고 또 리니지 이터널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높다는 점이 긍정적이긴 하지만 또 이런 주가라는 것이 사전 기대감으로 오르는 게 정설이긴 하지만 과거 5년간 주가 수익률을 분석해보면 사전 기대감 트레이드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데요. 자, NC소프트의 주가는 현재 22만 1,000원 선, 전 고점이 22만 9,000원 선이고요.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보다 낮은 수준의 주가를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반면에 또 오늘 대체로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27만 원대까지 내다보고 모바일 게임의 성과 결과에 따라서 더 올라간다라는 관점, 이렇게 시장의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장 특징 살펴보시죠.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분위기 좋습니다. 다시금 700선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인데요. 지수 분위기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플러스권에서 자리 잡고 있고요. 고점은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지수 상황입니다. 우선은 지수 보기 앞서서 오늘 장 이렇게 지수 분위기는 좋은데 수급이 다소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부터 먼저 좀 짚어볼게요.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고 오늘 장에 다소 좀 우려 요인이 있다면 바로 수급인데요. 코스닥에서 현재 수급 외국인 쪽에서 한 20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다소 좀 적극적인 매도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나머지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죠. 기관 쪽에서 매도하다가 지금 9시 후반 구간대 소폭이지만 매수로 좀 전환이 됐었습니다. 현재 기관 쪽 25억 원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270억 원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지수 상승을 이끌어주는 쪽 개인이고요. 코스닥에서는 이 기관이 어느 쪽으로 포지션을 잡을지를 좀 더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지수 좀 확인해 볼까요? 지수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 보시면은 계속해서 좀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캔들 확인해 보시더라도요. 빨간 양봉이 위쪽 끝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0.85% 상승 698.16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요, 신구의 조화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군들 좀 체크해 보기에 앞서서 지금 분봉 화면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분봉 화면 보시면요, 계속해서 좀 고점이 높아지는 형상 나타내고 있고요. 장 초반에 갭상승, 그리고 9시 구간대는 힘을 내다가 10시 구간대는 다소 이 700선 앞에서 속도 조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구의 조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대장주, 바로 화장품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반도체 관련주들인데요. 이렇게 양쪽 섹터가 나란히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반도체 관련주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고가 종목이 속출하고 있고요. 앞서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 라인, 삼성전자 쪽에서 평택에 기공식을 가졌었죠. 이 부분부터 투자 심리가 끌어오르더니 이제 점차 수주로 이어지면서 관련된 종목들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이 의료정밀 업종에 속해 있다라고 앞서서 언급드렸던 KC텍입니다. 오늘장 11%대 급등이고요. 신고가 종목입니다. 이 밖에도 유진테크나 테스, PSK, 테스나나 제우스 쪽도 흐름 좋고요. 에로티베큐은 이 호실적 영향 함께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추가적으로 더 오르면서 8%대 상승입니다. 쭉 보니까요. KC텍, 그리고 테스, 제우스 이렇게 세 종목이 오늘장에 52주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탄력이 상당히 좋네요. 2%에서 두 자릿수 상승 탄력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꾸준히 좀 대장 역할을 해왔던 화장품주들은 어떨까요? 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주철관 어제 증권사 레포트 효과로 인해서 상한가 들어갔었는데 오늘 또 오릅니다. 현재 9%대 상승이고요. 아모레 G, 아모레 G 우선주, 아모레 퍼시픽까지 플러스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모레 G 우선주 같은 경우는요. 어제장에서 MSCI 지수 편입됐다라는 소식에 상당히 강한 탄력이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원료 쪽 보시면 바이오 스마트 흐름 좋네요. 8% 가깝게 오르고요. 하이셀, 한국콜마 나란히 4%대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지수 조정의 빌미가 됐던 게 바로 내추럴엔도텍 사태였죠. 이렇게 최근 들어서는 이 내추럴엔도텍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 분위기를 흐리는 문제적 종목이 몇몇 있습니다. 그런데 지수 분위기 살아나면서 이들 종목들도 조금씩 약세가 진정되는 국면인데요. 짚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좀 세 종목이 있습니다. 내추럴엔도텍, 포스코 플랜텍, 그리고 슈픽앤코리아인데요. 급락했다라는 데 공통점이 있지만 급락을 야기했던 원인은 서로 다릅니다. 먼저 내추럴엔도텍부터 보겠습니다. 이 종목 어제 변동성이 어마어마했죠. 오늘 장 확실하게 10거래일 만에 하한가 탈출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6%대 상승 11,800원권에 자리 잡고 있고요.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좀 돌아서면서 내추럴엔도텍도 이제는 좀 하한가를 벗어나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포스코 플랜텍입니다. 이 종목도 이 대출금, 원리금을 좀 상환하지 못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요. 오늘 일부 매체 보도 보니까 법정 관리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해서 점입 가격으로 이 종목을 둘러싼 환경은 나빠지고 있는데 어제 상한가 기록했고요. 오늘 장에서도 지금 현재 9%대 반등 흐름 나타납니다. 차트 통해서 보시면 그동안에 얼마나 수직 하락했는지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어제 오늘 시장 분위기에 동참하면서 바닥 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슈픽앤코리아 보겠습니다. 이 종목의 발목을 잡은 건 실적이었는데요. 앞서서 이 어닝 쇼크의 실적을 내놓고 하한가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오늘도 마이너스권 내 흐름을 좀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3포인트 정도의 조정받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잠시 플러스권 나타내기도 했지만 현재 다시금 하락으로 돌아서 있는 슈픽앤코리아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선물 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선물 6월물 지수 확인해 보시죠. 오늘 현물 시장의 분위기와 좀 다소 비슷하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263.80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좀 왔다 갔다 거리면서 좁은 박스권 형성하고 있고요. 이어서 수급입니다. 오늘 옵션 만기이니만큼 선물 쪽 수급 좀 더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변동성도 커질 수 있는 국면인데요. 외국인 쪽에서 660계약 정도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550계약가량의 매수 우위, 개인은 소폭의 매수로만 대응하고 있습니다. 10시 구간대 시장 상황이었습니다.